네, 자, 이제 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개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안에 있는 이제 지엽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이 구석기, 신석기, 이 선사시대 파트는 경제가 제일 중요해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 경제는 우리가 조금 그냥 이렇게 세련된 용어로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세요? 경제 활동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금 이제 다른 표현으로 에둘러서 또 돌려서 얘기하면 당신의 직업은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경제활동 뭘로 하냐? 직업은 뭐냐? 근데 이거의 조금 노골적인 표현은 너 어떻게 먹고 살아? 너 어떻게 뭘로 먹고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경제활동은 어떻게 먹고 사냐예요. 경제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경제 때 사냥 채집 어로가 이제 구석기 시기 때는 이제 이렇게 배를 채우면서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농경사회로 들어가는데 이제 조피, 수수와 같은 밭농사를 실시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축생활 하게 된다. 울타리에 가둬놓고 이제 키운다. 목축.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BC 2000년경이에요. 그래서 BC하고 관련해서 나올 거는 포인트가 이렇게 70만 년 전, 8000년경, 2000년경, 그 다음에 이제 뭐 BC 5세기, 요렇게만 걸리고 끝나요. BC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동기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농사 시작한다? 벼농사. 그렇죠. 이제 벼농사를 시작하게 되고요. 생산력도 증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잉여, 남는 생산물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는 생산물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빈부 격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 빈부격차가 발생을 한다는 거는 이제 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에 대한 차이가 생긴다는 건데요. 이제 저 말은 뭐냐면 계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이 분화가 되고 바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더 많이 가진 자가 이때는 권력을 진 자예요. 그래서 권력을 진 자와 권력을 지지 못한 자 사이에 대한 이런 차이가 생기면서 이때 나라가 형성되는 거죠. 청동기 시기 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최초의 국가가 바로 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BC 5세기경 무렵인데 농업 생산량은 굉장히 많이 이제 증대를 하게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 다 해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주거.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저렇게 하니까 똑같아요. 오늘날이랑 내가 직장의 위치랑 가까운 데다가 주거를 잡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과 주거가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집인데 이동 생활합니다. 왜냐면 자연에 의존하니까요. 그래서 내 옆에 먹을 것이 많고 따뜻한 곳. 이런 데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굴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때그때 막 짓는 거죠. 이런 이제 막집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주거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곳에서. 자, 그러다가 이제 신석기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정착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위치를 보면, 위치가 어디냐면, 강가나 해안가가 위치거든요. 근데 저게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아직은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그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가 근처나 이런 해안가 근처에 어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변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선사시대 파트 유적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유적지에 대한 위치가 저렇게 바닷가 근처나 강가 근처에 나오게 되면 신석기로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집을 보시면 반지하의 형태의 이제 원형이더라. 움집은 말 그대로 움푹 파여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지하 형태였는데 이게 이제 저 반지하 형태의 움집을 보시면 이제 요게 암사동, 우리 이제 서울에 있는 암사동에 있는 이 선사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아래가 요렇게 반지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형이나 둥근 방형의 형태나 그리고 요 가운데 어떤 흔적이 보여지냐면 불에 그을려진 형태가 보여져요. 그래서 중앙에
화덕이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화덕은 뭐 이제 고기 같은 거를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뭔가 조금 미숙하죠. 가운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저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서 저게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으로다가 옮겨져요. 그래서 한쪽으로 옮겨진 게 그 다음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동기 시대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하덕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기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위치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야산이나 올라가네요. 그리고 구릉지대,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는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언덕 위로 가서 강이나 바닷가 근처를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네요. 농사에 적합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청동기가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시기 이제 전형적인 그 벼농사가 잘 되는 곳. 그래서 점차 지상 가옥화가 되고 배산임수의 칠학은 이건 이제 앞에 물이 있고 뒤에 산이 있어서 이렇게 추운 그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는 그런 아주 좋은 농사하기가 좋은 지역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움집도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근데 화덕이 어디로 간다고요? 한쪽 벽면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벽면으로 화덕이 옮겨지더라. 한쪽 벽면. 장방형 한쪽 벽면. 그다음에 이제 주춧돌인데 이제 보시면 이게 이 주춧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움집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집의 규모가. 그러면 우리 지금 강의실이 여기가 되게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기둥이 있거든요. 이런 게 주춧돌이에요. 받쳐주는 거. 그래서 요런 식의 이제 주춧돌 같은 것들이 여기 위에 지붕을 이렇게 받쳐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 언제냐면 청동기는, 그러니까 신석기는 아직 사이즈가 작아요. 아직 작은 형태입니다. 근데 청동기로 오게 되면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청동기, 한쪽 벽면, 화덕, 주춧돌. 그 다음에 환호와 목책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터예요. 청동기 유적지 터. 근데 여기 주변부를 이렇게 싹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해봤더니 이 주변에 우리가 이제 뭐 해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게 또랑, 그러니까 조금 쉬운 표현으로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는 거예요. 이 취락을 들어가기 주변부에. 이게 바로 이제 환호예요. 이런 데가. 환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주변에 목책을 넣은 흔적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럼 이제 저게 뭘 의미하냐면 요 지역에 지킬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으려고 하는 저런 환호와 목책 같은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게 나와요. 환호, 목책.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환호와 목책이 나오면 아 이거 우리 지키려고 하고 사유재산이 생겨서 이거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구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청동기.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철기로 넘어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냥 지상으로 가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하로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구조는 지금도 있지만 집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땅 밑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짓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지상 형태로다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부뚜막. 온돌 사용 같은 것들이 보여지더라. 온돌. 저 온돌은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도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초기에 국가에 뭐 고분 벽화라든지 고구려의 고분 벽화나 저런 데서 온돌 문화가 많이 보여져요. 근데 이제 저게 발해나 이런 나라들도 온돌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온돌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피면 이 아궁이의 연기가 이렇게 밑에 구들장 아래로다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데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구들장 같은 것들을 데워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식문화와 그다음 이제 주거문화, 남방의 문화를 두 개를 같이 아우르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여기에 구들장 이렇게 올리는 것, 돌을 올리는 것도요,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가깝게 들어오는 데는 불이 바로 있으니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두껍게. 그리고 점점 연기가 약해지는 곳에는 얇게.
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온돌 문화를 겪어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신기하더라. 근데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저런 데다 몸을 지지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 몸이 좀 고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되게 몸이 좋구나. 이 혈액순이 잘 되고 이제 이런 어떤 감상평을 남긴 게 뭐 근대 파트에도 나오고 그래요. 온돌. 자, 그 다음에 반움집, 초가집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간 지역에는 통나무 같은 것들도 보여지더라.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